나를 억까한다는 느낌. 필수로 가져가야 되나요? 모험에 대해서 한번 월세가 얼마냐면 돈 얼마 모았냐, 월 실패.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제가 1년 하고 한 달? 2달 정도 살았던 캐나다의 여정을 잠시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저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궁금하실 만한 것을 후딱 나눠보고 후딱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왜 워홀을 결심하게 되었느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살아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덜임. 제가 용기도 없었고 상황이 열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 한켠 저 깊숙한 곳에 이제 약간 꿈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바뀐 만 나이로 29, 작년에도 29, 올해도 29. anyway, 근데 이제 29이라서 마음에 조급함이 약간 있었어요. 난 이제 나갈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풀어보겠지만 뭐 같은 회사를 만나게 되면서 정말 하루아침에 퇴직자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긍정회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좋아. 약간 나 어쩌면 청춘의 한복판일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캐나다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급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옛날부터 꿈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기도 했고, 이게 꿈으로만 남아있을 것이냐 행동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 삶에 빗대어 봤을 때 이게 꿈이 될지 현실이 될지 되게 그 애매한 중간 어딘가에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액션을 취해야 될 때다. 이 꿈을 현실로 쟁취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 퇴직도 했잖아. 나 할 거 없어. 또 이직해? 머리 아파. 그러니까 나 일단은 빨리 뭐라도 해. 이렇게 해서 3개월 카페 알바 빠르게 때리고 그 다음에 캐나다로 날라버립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진짜로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고 싶은 게 꿈인데 현실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약간 현실이 되게 어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내가 이걸 과연 나중에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꿈은 그냥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내가 그걸 쟁취해서 현실로 풀어버릴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 꿈을 꾸세요. 화이팅! 나도 화이팅! 내 미래도 몰라요. 나 지금 한국에 있지만 또 나갈지 몰라. 알아? 난 몰라. 왜 캐나다였냐면 돈을 봤으면 호주를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엔 돈을 보지 않았고 영어를 봤는데, 지금 약간 캐나다가 늘어났지만 제가 작년에 이제 했을 때만 해도 캐나다는 약간 뽑혀야 갈 수 있는 거였어요. 호주는 내가 가고자 하면 갈 수 있지만 캐나다는 갈 수 없어. 근데 됐어, 가야지. 이것과 하나는 제가 호주 발음 나 못 알아들을 것 같아 라고 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온갖 영국에서 온 친구들, 호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 발음이 호주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캐나다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희한한 이런 억양을 구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보시면 호주로 가시길 바랍니다. 짐 싸기 꿀팁. 꼭 가져가야 되는 게 있나.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my skin is very sensitive. 아무거나 쓰면 마구 일어나요. 제가 캐나다에 가기 전에 엄청 걱정을 했어요. 내 피부 어떡하지? 나 석회서 어떡하지? 막 했었는데 필터를 가져갔는데도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석회서를 썼는데 피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뭔가 많이 나고 그렇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처음 닿는 스킨케어는 무조건 한국 제품을 썼어요. 그 말은 짐을 쌀 때 한국 스킨케어를 겁내리 많이 가져갔다는 거죠. 스킨케어 많이 쟁여가세요. 그리고 전기장판을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고 지고 갔습니다. 영하 44도까지 경험했는데요. 제가 거쳐왔던 집들은 딱히 전기장판이 크게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기장판이 꼭 필요한가? 라고 했었는데, 또 제 친구들의 집은 또 추워서 어느 집은 난방이 잘 안 돼서 가져간 친구들 중에 거기서 중고거래하고 이런 친구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 왜냐면 이거는 진짜 그 집 바이 집이라 가지고 짐이 도저히 넣을 데가 없다. 그럼 그냥 가세요. 그냥 가셔서 계속 당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페이스북으로 다 이제 보세요. 눈을 여겨보세요. 중고장터 보면 계속 한국 분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전기장판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은 어디로 갔는지, 저는 캘거리에서 캔모에서 밴프로 이동을 했는데, 캘거리로 가게 됐냐, 제가 캐나다에 가기 전에는 캘거리가 어딘지도 몰랐던 이슈가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곳으로 찾아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일단은 알버타주에 속해 있는 캘거리는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습니다. 그나마 살만하고 물가도 밴쿠버, 토론토보다는 훨씬 괜찮은 편이었고 노잼 도시입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캔모어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봐요. 처음에 들어갈 때 관광 비자로 들어갔는데 그냥 그때부터 유효 한 1년, 총 1년 넘게 체류를 했는데 보험은 1년 정도만 들고 갔습니다. 뭐 저도 약간 막판에는 좀 쫄리긴 했어요. 혹시 뭐 가다 넘어지면 어떡해? 다치면 어떻게, 병원 가면 어떻게, 뭐 이런 생각했지만 뭐 그냥 일하다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한국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따로는 뭔가 따로 보험을 들지 않았고요. 딱 1년 유효한 1년짜리 보험을 들고 관광 비자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 중간에 플래그포를 했는데요. 그것도 영상에 있으니까 찾아보시라고. 초기 비용, 처음에 한국에서 캐나다로 갈 때 이것저것 사고 준비하고 나니까 한 600 얼마 들고 갔던 것 같아요. 직구하기. 처음에 전 캘거리에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가서 직구하고 이런 에너지 소모를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미리 집을 구하고 갔고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2-3달을 기본으로 살 것 같고 혹시 더 살게 되면 가서 이제 너랑 조율을 해도 괜찮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살게 되었고 아파트먼트에 살았고 방은 개인 방을 썼어요. 저 말고 이제 룸메이트가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친구랑 주방을 공유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월세가 얼마였냐면 600불이었습니다. 지금도 600불인지 모르겠어요. 물가가 전 세계로 올랐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600불이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일단 아이가 셋이 있고 걔네가 위에서 쿵쾅쿵쾅 거리면 약간 시끄러운 이슈, 거리가 다운타운이랑 조금 멀었다, 600불이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애기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애들이랑 너무 맨날 제가 더 애처럼 놀았기 때문에 너무 만족하고 가끔 소란스러웠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600불이니까. 어학원. 일단 어학원에 대해서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갔는데 제가 관광 비자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고 제가 집 화면에만 있는데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 막 나가가지고 나랑 친구해줄 사람 막 이렇게 들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저는 어학원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제가 간과한 것이 미리 한국에서 뭔가 진행을 하고 가면 그래도 비싸요. 그렇지만 그나마 괜찮을 텐데 저는 가서 그것도 한 달치만 일단 결제를 했었기 때문에 아주 비쌌습니다. 그건 너무 후회해요. 영어를 배울 거다 싶으면 저는 한 3달 이상 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언어 그냥 뭐 기본적으로 영어를 한다, 약간의 의사소통 가능하다, 이 정도면 어학원 굳이 다니셔야 되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어학원 다닌 이유, 첫 번째 아직 비자가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관광 비자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친구가 없다, 심심하다,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차라리 돈을 쓰겠다라는 취지에서 거의 한 달에 120만 원 넘게 주고 한 달 어학원을 다녔는데 영어에는 크게 변화가 없고요. 그냥 친구들 만나서 매일 뭔가 할 게 있다, 그 친구들이랑 카페 갈 수 있다, 영어를 쓸 만한 상대가 있다라는 점인데, 어학원이니까 영어를 다들 배우러 온 거지 않습니까? 선생님 빼고는 모두 다 이제 약간 스페인권 사람들, 아시아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유창한 그런 외국인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영어를 쓴다라는 것에 의의를 두고, 그리고 이 영어가 두려운 그 경계를 넘어선 처음부터 외국인 빡 만나버리면은 너무 당황스럽고 약간 한국인 특 있잖아요. 뭐라는 거야? 너무 무서워. 나 영어 틀리면 어떡해?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들이랑 영어를 해서 영어를 트인다는 의의를 가지고 영어를 배우실 목적이면 3달 이상 다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약간 너무 비싸다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영어를 하신다면 차라리 언어 교환이나 그냥 홈스테이 가족이나 이렇게 주변인들부터 차곡차곡, 아니면 교회를 다니시면은 현지 교회, 대신 건강한 교회를 잘 찾아서 가셔야 되겠죠. 이상한 교회 되게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관심사를 찾아서 그러면 나가 본다거나, 그럼 부딪히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영어를 빨리 늘 수 있는 아주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이동을 했고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밴프라는 곳에서 정착을 해서 8개월 정도, 그 전에 캔모어에서는 한 달 반 정도 일을 했고요. 밴프라고만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 연아 선생님의 스케이트 타는 곳으로 유명해졌던 그 레이크 루이스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고요. 말도 안 되는 자연에 둘러싸인 동화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돌아가고 싶어요. 다음, 잡은 어떻게 구하셨는지, 무슨 잡을 하셨는지, 레주메 드랍도 직접 다녔고, 인디드에 진짜 어플라이를 한 100건 넘게 했을 거예요. 특히 캘거리 살 때는 거의 눈 뜨자마자 감을 때까지 보이는 곳 족족 넣었는데,
정말 답이 느리고요. 인내심 가지고 일 구하시면 됩니다. 잡을 3개를 잡았었어요. 캘거리 살 때 서버, 다음에 이제 하우스키퍼 했었고 그 다음에 리테일로 넘어와서 이제 캐셔 겸 막 별 그거 했었는데 인디드로 지원을 했고요. 레주메 드랍을 해서 면접을 보게 된 데도 있었지만 거기는 됐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한인 가게나 한인 레스토랑에서나 일을 해도 나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시면 캘거리 기준으로는 CN 드림에서도 많이 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안 구해져가지고 넣었었는데 결국에는 한국인 기업은 가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일이 어땠는지. 캘거리에서 서버 트레이닝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초창기 멤버였었고 저는 그때 당시 이미 지역 이동을 마음을 먹은 터라 그냥 노잼으로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하우스키퍼 했을 때는 일이 육체적으로 살짝 힘들었지만 여러 가지 교훈도 주고 저는 굉장히 나름 즐기면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리테일로 갔을 땐 일은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엄청 큰 어트랙션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약간 즐겼다기보다 거의 이렇게 일을 했는데 밴프, 캔모어 특이지만 쉬는 날에 무조건 하이킹을 가고 자연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언제 로키 산맥을 끼고 일을 해보겠나라는 자부심과 되게 뭔가 뿌듯함이 있었고 팀원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아시안이었기 때문에 외로웠지만 그래도 영어를 느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궁금하실 영어에 관해서 성격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극이다, 파티, I love party 이렇게 하면은 사실 제가 있었던 지역은 거의 천국과도 같은 곳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파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얘기 나누는 거 좋아하고 카페 가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약간 저는 적응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할 때 최대한 집중을 하자라는 거였는데 제가 선택한 거는 무조건 일을 하러 가기 전에 한 문장이라도 약간 체화해서 가기. 그래서 꼭 그 일을 하는 중에 팀원이나 손님들에게 써보기 이런 걸 꼭 이제 약간 저만의 루틴으로 잡고 갔거든요. 그래서 부담감도 컸고 약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돌아봤을 때 영어에서는 꽤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캐나다를 가기 전에 저의 영어는 사실 막 완전 제로 베이스는 아니고 그렇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해요. 지금도 못하는데 그래도 들리는 거는 확실히 많이 들리고 어디 가서 주문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돌아와서도 영어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도 보고 있고 한데 뭔가 척도가 있으면 화낼 것 같아서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 제 토익 점수가 600점대 언저리였던 것 같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차라리 말하는 게 낫지 저는 진짜 시험에 적합한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거의 일주일 정도 엄청 빡세게 공부를 했는데 듣기가 완전 망했어요. 요새 토익 듣기가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기가 많이 나가서 850점이 나왔습니다. 토익은 사실 크게 내가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의 척도보다는 저는 그걸 보고서 캐나다의 생활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꼭 한국에서 하고 가기. 머리, 여성분들 특히 머리요. 제가 원래 관심이 없어요, 머리. 그래도 진짜 못해도 2-3달에 한 번은 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머리도 진짜 빨리 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주도 한 달 살기도 했고 이랬는데 일단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면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머리도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살 때도 그렇고 옛날에부터 히피펌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히피펌이 당시에도 예쁘지만 이게 풀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컬은 진짜 손이고 예쁜 컬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나가기 전에 아주 빠글하게 말아달라 했어요. 짧게 치고 나갔습니다. 미용실에 가야 되잖아요. 머리가 점점 길어. 제가 분명히 이 정도 길이었는데 이렇게 되고 점점 기는 거예요. 고민을 했습니다. 한번 머리 자를 때 캘거리에서 한 50불 정도 하거든요. 그럼 팁도 내야 돼요. 얼마나 아까워. 아마존에서 결국 미용 가위와 그 수치는 걸 해가지고 제가 그냥 잘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라도 요렇게 자를 수 있었어요. 파마를 빠글하게 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길어도 파마기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잘라도 파마기는 계속 있어. 근데 제가 결코 잘 자른 게 아니에요. 사실 미용사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엄마야 이렇게 하실 건데 그걸 숨길 수 있었던 게 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계속 예쁜 머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 혹시 자기 머리가 빨리 긴다, 나 근데 머리에 돈 쓰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전 무조건 파마를 얇고 빠글하게 말고 가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중간에 살짝 자르고 다듬는 거는 엄청 쉽습니다. 라면 그냥 코앞에 나가면 많이 팔아요. 그리고 한인마트에도 엄청 많기 때문에 많이 더 다른 걸 많이 가져가시고 불닭 소스 이런 거 요새 이렇게 약간 짜먹는 그런 약간 홍삼 모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짱 먹는 그 소고기 고추장, 이게 또 별미야. 다 한인마트에 널리고 세고 셌지만 당장 가서 먹고 싶을 수 있잖아. 시차 적응에 해볼래 헬렐레 하고 있을 때 먹을 그 정도만 챙겨가시고, 다른 거는 다 한인마트에. 한국보다 종류도 더 많아. 불닭 종류 더 많아. 김장을 왜 안 했는지 이건 잠시 진지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년은 사실 딱 적응하기 좋은 시간인 것 같고, 조금 더 있는다면은 영어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안정감 있고 괜찮을 것 같았고, 지금 한국에 들어간다 해도 다시 이직을 할 건지, 뭐 제가 즐거이 나 이제 한국 간다 이렇게 마음이 아니었어요. 약간 먼 미래더라도 조금 더 준비되고 영어도 뭔가 점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약간 아르바이트 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1년으로 족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일을 할 거면 커리어를 쌓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어와서 이제 영어 점수도 만들어 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이 안 된 상황이에요. 딥하게 제 미래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또 해외에 나갈지, 아니면 또 정착을 하려고 노력을 할지 생각을 해볼 건데, 하나 정말 꼭 하고 싶은 건 꼭 해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돈 얼마 모았는지 계좌를 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싶은데, 앞나라 꼼꼼팔순. 대략 말을 해보면 제가 초반에 가지고 간 돈이 한 600 얼마라고 했죠? 마지막에 비행기 안 샀을 때 캐나다 통장에 있었던 돈이 한 500 얼마 정도였는데, 이제 비행기 값으로 100 얼마 날렸죠. 그리고 이제 제가 2주 동안 나머지 캐나다 동부와 그리고 미국 여행을 조금 하다 왔습니다. 원래 더 하려고 했는데 혼자 멕시코 가기 약간 무서워가지고 일단 빨리 왔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돈이 없는 이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걸 모아왔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죠. 왜냐면 초기 비용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비스무리하게 갔다 왔다. 마지막으로 워홀을 추천하시는지, 워홀을 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있어요. 힘들어서 그냥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는 분들한테 워홀을 실패했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삶이 아닌 타인의 삶에 실패라는 무섭고 뾰족한 단어를 감히 누가 쓸 수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도 내 삶을 실패라고 정의할 수 없는데 내가 감히 타인의 삶과 생각을 정의할 수 있다? 이건 너무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워홀 실패는 없는 것 같아요. 허락된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그냥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결단에 맞게 그 시간을 즐기던, 혹은 그 시간을 공부를 하던, 아니면 그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죠. 그치만 그것은 그 개인의 삶의 결정이고 그 어느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굳이 등 떠밀어서 워홀 가? 이러면 가지 마세요. 근데 내가 꼭 이걸 해보고 싶어. 근데 나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게 내 자신이고, 용기 없음이라면 나는 능히 그 용기 없음을 내쳐내고 내 마음이 원하는 걸 쟁취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워홀뿐만 아니라 모든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돌아와서 여전히 고민과 걱정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캐나다에서 1년이라는 생활을 생각해보면 내가 그것도 했구나, 와 내가 이런 시간을 겪었구나,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저는 기특한 시간을 보냈던 거고, 제가 제 스스로 안 겪어도 되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제 과거가, 제가 겪어온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밖에 치부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발걸음을 떼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가서 후회하세요. 그리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내가 난 안 맞구나 라고 내 자신을 알아가는 그냥 시간이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긴 결국 성공과 실패가 없어요. 가벼운 시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여러분의 용기를 저는 정말로 존중해요. 여기까지 아주 후드를 쩝쩝하게 풀어본 Q&A였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잠시일지 오랜 시간일지 모르는 한국에서의 삶을 또 기록하면서 고민을 열심히 해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또 살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멋있어요. 우리 모두 멋있어. 저의 일상으로 찾아올게요. 새로운 도전을 계획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안녕.